제가 URL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오늘 수업할 때 예시 자료로 필요한 거라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예상 가지고 책 주문하신 분도 있죠? 이따 제가 예시 자료를 볼 때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지금 보내드린 URL 옆에 보시면 목록을 다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하이퍼링크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펜드 받으세요 하면 어펜드 클릭하시면 아마 그 예제들이랑 같이 책의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자율 세미나 파이썬 2주차 수업을 맡게 된 유게이반 이다현입니다. 간단히 목차를 설명드리면 이번에 제가 맡은 부분은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책의 2장이랑 3장 부분을 맡았는데요. 여기서 일단 2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자료형이 조금 많아요. 7가지나 돼가지고 7가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설정에 대해서 배우고 3장에 가서는 앞서 이제 2장에서 배웠던 걸 토대로 프로그램의 구조를 쌓는 제어문 3가지 if, while, for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형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총 7가지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형은 숫자형인데요. 숫자형은 말 그대로 숫자들의 자료형을 모아놓은 형인데 예시로는 지금 여기 앞에 써놓은 정수, 실수, 이진수 등이 있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컴퓨터에서 다루는 8진수라든지 16진수까지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수 옆에 예시를 읽고 123, 마이너스 157, 0 등으로 드러났고 이 친구들은 인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수는 플로트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은 자료형 변환 명령어인데요. 말 그대로 자료형을 변환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함수를 사용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실습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걸로만 지금은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함수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A는 10이라고 A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정수를 담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를 출력하면은 12가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서 12가 정수형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A의 자료형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타입 A를 하게 되면은 A를 12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클래스 int라고 반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자료형 변환 명령어 플로트를 사용해서 플로트 A를 그러니까 A를 플로트라는 함수로 감싸주면 A의 자료형을 실수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타입 플로트 A를 하게 되면은 A 그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미 A를 플로트 실수형으로 바꾸고 그 친구의 타입을 출력을 하니까 플로트라는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땡땡 응용을 보시면 지금 A가 정수지만 12.0으로 만약에 실수를 입력했으면 그 친구를 int로 감싸면 이제 정수형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옆에 제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옆에 반환하는 친구들을 적어놨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 줄을 보셔야 할 것이 그 윗줄에서 플로트 A를 타입을 감싸서 프린트를 출력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타입 A를 다시 프린트 해보면은 여전히 int 정수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 이 A 친구를 정수가 아니라 다시 실수로 바꾸려면은 방법이 제할당을 하는 것인데요. 옆에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것을 보시면 변수 A를 플로트 A로 감싼 것을 다시 A에 재할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자료형이 플로트인 실수형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칙 연산인데요. 저희가 익히 아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옆에 각각의 기호를 적어두었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나눈 목과 나머지인데요. 옆에 출처 점프 파이썬에서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래서 A에 7을 담고 B에 4를 담았을 때 그 몫은 1이기 때문에 슬래시 2개를 활용하면 1을 반환하게 되고요. 몫은 3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활용하면 3이라는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자열 자료형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여기 4개의 예시처럼 큰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3개, 작은 따옴표 하나, 큰 따옴표 하나 이런 식으로 감싸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세 번째 큰 따옴표로 묶여있는 1, 2, 3, 그 123입니다. 이 친구를 그냥 휙 보면 정수형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큰 따옴표로 묶여있어서 문자열 자료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문자열 자료형인 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분명 123이었던 것 같은데 왜 하층 연산이 안 되지? 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형을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문자열의 인덱싱 및 슬라이싱입니다. 여러분 그 인덱스 붙인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자열 각각에도 보이지 않는 인덱스가 붙여져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맨 첫 번째 L 밑을 확인하시면 0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처럼 A의 문자열을 지금 life is too short 어쩌고 해서 지금 문자열을 할당을 했죠. A라는 변수에. 그리고 나서 A 대괄호 3 이것이 바로 인덱싱인데요. 이 A 자료형의 세 번째 인덱스를 반환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아까 0부터 센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네 번째에 있는 2가 반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슬라이싱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싱 여기 보시면은 0땡땡4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0에서부터 4 앞에 있는 친구까지 반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부터 4 앞에 있는 세 번째까지 반환을 하기 때문에 0, 1, 2, 3까지만 반환해서 life를 지금 반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까지 인덱스로 포함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을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는데요. 다음은 이제 문자열 스트링과 관련된 함수들을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 빠르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2장 문자열 자료형에 들어가시면 목차에서 들어가시면 쭉 내리시다 보면은 문자열 포매팅을 지나서 문자열 관련 함수들이 1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카운트를 눌러보시면 바로 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운트는 문자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A에 합의를 할당하고 A.count B라고 하는 것은 자료형 A에 B가 몇 개 있는지 세라 라고 하니까 B가 2개니까 지금 2를 반환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A count H라고 하면은 뭐가 반환될까요? 맞습니다. 1이 반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find와 index인데요. 두 친구들은 위치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함수의 역할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a.find k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k가 없기 때문에 find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하게 되지만 index는 없는 문자열을 찾으면 그냥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인은 문자열을 삽입하는 것인데요. 눈으로 빠르게 보겠습니다.
큰 따옴표, 쉼표가 있고 점 조인 ABCD면 ABCD 사이사이에 콤마를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어퍼랑 로어는 여기 하이로 예시를 들었죠. 어퍼는 모든 문자열을 다 대문자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어는 모든 문자열을 다 소문자로 바꾸는 것인데요. 만약에 모두 이미 대문자인데 거기다 어퍼를 집어넣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스트립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L, R 아무것도 없는 스트립을 다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L은 레프트, R은 라이트, 스트립은 양쪽이어서 제가 함께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공백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그 공백이 한쪽에만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있어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잘 합쳐지지 않는다든지 뭐 자료가 분류가 안 된다든지 할 때 자료들을 한꺼번에 이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다 그냥 양쪽 공백을 싹 다 지워버리는 역할을 할 때 이 스트립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것인데요. 포맷은 자료형 점 리플레이스 괄호치고 A, B인데 A는 원래 있는 문자열 그리고 콤마 찍고 그 다음은 이 A 자리를 대체할 친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life is too short가 네 다리는 정말 짧구나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스플릿인데요. 여기 스플릿 뒤에 들어오는 이 괄호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괄호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life 따로, is 따로, to 따로, short 따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옆에 땡땡이 있죠. 이거는 땡땡을 기준으로 자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A, B, C, D를 따로따로 나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리스트의 특징은 대괄호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쉼표로 구분한다는 것이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사친 영상 중에서는 더하기와 곱하기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는 뭐 대괄호 치고 1이다. 여기서 A를 그냥 3번 곱하면은 똑같은 리스트 3번 나온다는 뜻이고요. 리스트의 종류는 앞서가 아니라 여기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5개 정도가 있는데 그냥 뭐 빈 것도 만들 수 있고 문자열, 정수형 다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문자열과 정수를 섞어서도 만들 수 있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몇 개씩 넣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관련 함수가 참 많죠? 네. 저도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다 지금 첫 번째 했던 거 리스트 말고 저거를 다 설명을 하나요? 그냥 어펜드랑 어펜드 정도만 네, 어펜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내드린 URL로 나중에 혹시 뭔가 궁금하시다면 그냥 클릭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펜드만 설명을 할 것인데요. 어펜드는 리스트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거기 자료를 어펜드로 확인을 해보시면 A는 지금 리스트 1, 2, 3을 할당한 것을 알 수 있고 A.append 4는 A라는 변수에 4를 추가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A.append 4를 하고 A를 출력해보면 1, 2, 3, 4로 4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플 자료형입니다. 투플 자료형은 리스트와 정말 유사한데요. 다른 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소괄호를 사용한다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리스트는 어펜드를 사용하면 리스트 자체의 값을 변환시켜주는 것인데 튜플은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튜플 1, 2, 3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튜플의 어펜드를 사용한다? 튜플의 리무브를 사용한다? 이것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튜플을 바꾸려고 하면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사용할 때는 이 정보가 바뀌면 안 된다.
이 정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튜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딕셔너리 자료형인데요. 말 그대로 딕셔너리, 그냥 사전이라는 뜻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키랑 밸류가 한 쌍으로 묶여서 다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딕이라는 그 변수에다가 네임은 뭐 페이, 폰은 어쩌고저쩌고, 벌스는 뭐 이렇게 확인하는 걸, 이렇게 할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딕셔너리 관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 꼽자면 키, 밸류, get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로 돌아가셔서 딕셔너리 자료형의 key라는 함수에 들어가시면 지금 A에 아까 제가 앞서 예시로 보여드린 것들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A.keys라고 하면은 A라는 자료형에 있는 키들을 모두 다 모아달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키 자리에 있는 name, phone, verse만 모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밸류의 역할도 저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키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밸류만 모아주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get이 사실 딕셔너리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키로 밸류 값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a.getName이라고 하면은 변수형 a의 name이라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반환해라 라고 하니까 a.getName을 하면은 그 밸류 값인 pay가 반환이 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집합 자료형입니다. 집합 자료형은 set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S1에다가 1, 2, 3을 집어넣으면, set 1, 2, 3을 하면 이제 집합 자료형 1, 2, 3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헬로를 통해서 이 집합 자료형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로에 L이 두 개인데 지금 밑에 보시면 L이 하나죠. 이것을 통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순서가 마구잡이인 것을 통해서 인덱싱을 못한다. 즉 순서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자리가 없고 그거 정해진 자리가 없으니까 인덱싱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합 자료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이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S1이 1, 2, 3이고 S2가 3, 4, 5면은 교집합은 3, 뭐 합집합은 1, 2, 3, 4, 5, 차집합은 뭐 1, 2 또는 4, 5가 될 수 있겠죠. 집합 자료형 관련 함수는 add랑 update는 값을 추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add는 딱 하나만 추가할 수 있고요. update는 값을 한꺼번에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remove는 특정 값을 제거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 자료형인데요. 마지막 불 자료형은 반환값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true와 false 두 가지로 있는데요. 여기 이 친구는 가치 판단을 하는 함수 자료형인데 혹시 그 파이썬을 키셔서 실습을 하는 것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이썬을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트루 값이 어떻게 반환되는지 프린트 괄호 안에 1는 등호 두 개를 하고 1 하면은 트루 값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등호를 두 개를 써야 하는 점인데요. 등호를 하나만 쓰게 되면 아까 A는 1처럼 할당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꼭 등호 두 개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또 아래 예시처럼 2가 1보다 작다. 이건 뭐 틀린 얘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등호나 부등호 그리고 등호와 부등호를 사용해서 틀린 값이면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걸 실습을 해보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다들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 가지 자료량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변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랑 값을 담는 바구니 역할인데요. 아까 제가 뭐 A라는 변수에 뭐를 할당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변수 이름, 변수에 저장할 값이 결국에는 형태는 변수 이름, 는 변수에 저장할 값. 뭐 예를 들어서 A, 는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드디어 3장입니다. 3장의 첫 번째 제어문은 if 문인데요. if는 익히 알다시피 만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동일한데요. 주어진 조건을 판단한 후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경우 if문을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 예시에서 첫 번째 줄에 money의 true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 if 만약에 money가 true라면 print 택시를 타고 가라. else 그렇지 않으면 print 걸어가라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들여쓰기와 조건 옆에 땡땡을 붙이는 것인데요. 들여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if문이 제대로 닫히거나 열리지 않아서 이 친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조건 옆에 땡땡을 안 붙이면 얘가 조건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몰라서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if문을 도식화한 것이 옆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답정너예요. 왜냐면 money의 true를 이미 할당을 한 상태에서 if money라면 이라니 그냥 무조건 money가 true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 자료형과 융합을 해서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if문을 활용하는 예시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money에 2000이라는 정수를 할당을 하고 if money 3000 이상이면, 즉 money에 있는 값이 3000 이상이면 그때는 택시를 타고 가라라는 말을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인데요. 이 값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를 실행하면 무엇이 출력될까요? 맞습니다. 걸어가라입니다. 돈이 2000원밖에 없기 때문이죠. if문을 확장해서 이제 elif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elif의 특징은 그냥 else로 마지막에 끝나기 전까지 그냥 if와 else 사이에 무한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f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if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else도 아닌 다른 조건이 붙고, 이런 조건이 계속 붙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if와 elif가 모두 아닌 그냥 나머지 여지 파트를 else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 포켓이라는 변수에다가 이 대괄호로 묶는 자료형이 뭐라고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리스트에 지금 두 개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페이퍼와 셀폰. 근데 지금 카드 true라는 것을 다시 할당을 하고 if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money in 포켓. 포켓이라는 변수 안에 money라는 값이 있으면 그때는 택시를 타고 가라. 근데 포켓 안에 money가 없고 근데 카드가 있으면은 택시를 타고 가라. 근데 포켓 안에 money도 없고 카드도 없냐? 그러면 걸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코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무슨 출력값을 얻게 될까요? 그렇죠. 택시를 타게 되죠. 왜냐하면 if 비록 포켓에 money는 없지만 우리는 카드가 true니까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lif를 활용한 예시를 봤고요. 두 번째는 while 문인데요. while은 반복 문입니다. 이 while 문에 대한 예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while은 조건문이 참인 동안에 while문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예시와 그 출력값 그리고 이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들 옆에 풀어서 놨는데 트리 hit이라는 변수에 처음에 0을 할당하고 while문을 시작을 하게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트릿이 0이기 때문에 while 문이 참이 돼서 while 조건이 참이 돼서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트릿은 트릿 플러스 1 이것은 0 트릿이면 0에다가 1을 더하고 그 값을 다시 트릿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 세 번째 줄에서 트릿의 값은 0에서 1이 되는 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나무를 지금 트릿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무를 한 번 찍었습니다. 가 되겠죠? 이것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if문을 만나게 됩니다. if 만약에 트릿이 이 아까 는 등호 두 개 쓰는 게 제가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트릿이 10이라면 나무 넘어갑니다를 출력해라. 근데 지금 트릿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출력하지 않고 다시 첫 번째 while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이 될 때까지 계속 나무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하다가 나머지 이제 마지막에 10번을 찍으면 이제 그제서야 트릿이 10이 되기 때문에 나무 넘어갑니다. 아마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에서 이걸 따온 것 같은데요. 네, 참 재밌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while문 도중에 강제로 이제 while문의 제일 위로 올라가게 하는 친구가 continue인데요. 이 continue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친구, 여기가 if가 거짓일 때 바로 그냥 continue를 만나서 다시 while 맨 첫 번째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그 아래 출력들을 그냥 줄여버리는 거죠. 그냥 아니면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 맞으면은 밑에 거 실행해 라는 뜻이니까요. while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한 루프인데요. 당연하게도 이 while이라는 함수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을 시키면은 속된 말로 빡쳐가지고 오류를 내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이 항상 참이 된다면 while문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갇혀서 똑같은 걸 계속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C를 활용해서 반문을 빠져나오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while문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or 문인데요. 이 for 문은 주로 반복해야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for 문의 예시를 같이 살펴보자면 테스트 리스트라는 변수에 지금 리스트 1, 2, 3를 지금 다 할당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에는 리스트, 투플, 문자열 등이 가능하고 for i in test list라면은 이 친구를 해석을 하자면 테스트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i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리스트에 있는 1이 i에 할당되게 되고 이 프린트 i를 통해서 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값들이 i에 할당될 때까지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는 1, 2, 3가 각각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이 range 함수인데요. a라는 값에 range 10을 할당하게 되면 이 친구는 0부터 이 10 전에 있는 수까지를 각각의 개체 항목으로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for i in range 10이면은 range 10이 0부터 9까지니까 차례대로 i에 할당이 되어서 프린트 i를 하면 0부터 9까지 하나 프린트가 되고 레인지 10에 있는 모든 개체 항목이 i에 들어가게 되면 이 for문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10번 이 for문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인지 10을 쓰시면 되고요. 뭐 20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라고 넣어야 20번을 실행할까요? 레인지 20. 맞습니다. 레인지 20을 하면 0부터 숫자를 세기 때문에 0부터 19까지 프린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레인지 함수를 활용한 for문의 예시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지 1, 11인데 이 친구는 1부터 11 바로 앞에 있는 10까지만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한글로 풀어놓은 것을 보면
레인지 1,11은 1부터 10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써놨죠. 여기에서 이제 레인지 2부터 11이라고 하면은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것이고, 레인지 그냥 11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서 총 11개가 되는 것이죠. 혹시 레인지가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 책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add를 하게 되면은 add라는 변수에 1이 더해지고 2가 더해지고 3이 더해지고 4가 더해지고 해서 총 1부터 10까지 다 더한 55라는 숫자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파이썬에 이걸 그대로 쳐보시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영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파이썬 내용 강의를 진행하게 될 유게이 도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다현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책의 4장과 5장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크게 함수랑 클래스, 모듈, 라이브러리 이렇게 되는데 함수 쉽고 클래스 어렵고 모듈과 라이브러리는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지금 제 PPT 상으로 60장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모든 대다수 분들이 파이썬을 이미 경험해보셨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어서 좀 쉬운 부분, 직관적인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클래스 위주로 일단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함수와 같은 개념으로서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함수를 왜 쓰냐? 코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기능별로 함수를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해서 좀 가독성을 높이는 쪽으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짧을수록 좋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함수를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보자면 def,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그리고 안에 함수 body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def는 그냥 함수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고, 함수 이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인풋을 받을지를 매개 변수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함수의 결과값을 리턴을 하는 return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서 리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턴을 하게 되면 함수를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이후에 뭔가 다른 수행 문장을 쓰게 되면 보통 오류를 띄웁니다. 애초에 실행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류를 띄우게 됩니다. 입력값과 리턴값의 여부에 따라서 함수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입력값과 리턴값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add 함수를 보시면 a, b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하겠다라는 건데 add에서 이제 add의 a, b를 받아서 리턴을 했어요. 리턴을 했는데 리턴을 받는 값이 함수 밖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 a는 add 3,4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변수가 존재를 해야지 좀 오류 없이 코드를 쓸 수 있고, 혹은 그냥 뭐 print add 3, 4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받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 a와 b를 매개 변수로 갖고 리턴 값이 있는 이런 함수의 포맷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A는 이 if에 있는 A랑 이 밑에 분수 A랑 다른 친구예요? 다른 뭐라고요? 네. 달라요. 이게 그 뒤에서도 나올 건데 여기서 지금 함수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개 변수들은 이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변수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냥 함수 바깥에서 글로벌리하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애는 이 애드의 AB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중복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어쨌든 그 범위 자체가 좀 유효한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력값은 없고 리턴값만 있는 함수인데요. 앞에서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인풋을 받아서 뭔가 함수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입력값 없이 그냥 리턴만 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함수를 부르게 되고 그 함수를 부를 때 입력값 없이 그냥 함수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면 리턴 값을 반환하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리턴 값이 어떤 변수에 대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캐치볼 예시를 들었는데 캐치볼을 하면 이제 던진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상이다. 리턴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밖에서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턴 값은 없고 입력값만 있는 함수인데요. 아까 이제 썼던 add 함수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까는 결과값을 리턴을 했다면 지금은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받아서 합은 뭡니다 라고 프린트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함수들과의 차이점은 리턴이 없기 때문에 리턴 값을 받는 변수 a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수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고 그리고 유의할 점이 프린트 함수는 리턴 값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게 되게 당연한 말인데 저는 코딩을 처음 배울 때 이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코드 실행을 하면 프린트 어쨌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왜 리턴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프린트는 그냥 프린트 함수를 실행을 한 거지 리턴을 뭔가 한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쓸 수 있다. 캐치볼 던지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어도 된다 라는 그런 예시를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입력값과 리턴값 모두 존재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ay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리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프린트만 했어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할 때도 그냥 함수만 부르고 그냥 프린트 결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프린트 함수는 리턴 값이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리턴이 없기 때문에 대입할 변수 없이도 혼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라서 좀 빨리 넘어가려 했는데도 지체가 됐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매개 변수는 함수만의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 함수 외부에 있는 변수랑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a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var test 아무튼 그런 함수에 이제 a라는 매개 변수를 또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var test a랑 실제 a는 값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막 함수 안에서 a를 가지고 막 장난을 쳤지만 밖에 있는 a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print a를 했을 때는 원래 처음 정의되었던 1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함수 안에서 함수 밖에 정의된 변수를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리턴을 사용하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var 테스트에서 리턴 a를 해주고 그 var 테스트 리턴 값을 다시 그 글로벌 베리어블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바깥에 있는 변수가 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안에 있는 a와 밖에 있는 a는 여전히 다르지만 리턴을 기존의 a에 넣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얘가 변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다현님 수업 때랑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알아서
코드를 쳐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이거 지나가기도 바빠가지고 일일이 뭐 여러분들께 쳐보시라고 못하겠지만. 근데 시간 좀 많이 있어서. 아 그래요? 상관없어요. 오늘 저만 하나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함수는 기본이기 때문에 코딩에 있어서. 네, 그래서 리턴하는 경우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각각 코드를 쳐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리턴을 사용해서 함수 밖의 변수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글로벌이라는 명령어를 쓰는 건데요. 함수 밖에서 정의된 a라는 변수를 함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내가 그 바깥의 a를 가지고 쓰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프린트를 해보면 a가 변하게 되는데, 사실 권장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왜냐면 사실 전체 코드 중에 함수는 극히 일부거든요. 그래서 함수 밖에서 정의된 변수는 이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계속적으로 쓰이게 될 건데, 한 함수 안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뭔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함수 밖에 있는 변수는 그냥 글로벌리 놔두고 함수 안에서 뭔가 다른 애들 가지고 장난을 치고 걔를 이제 리턴으로 다시 글로벌 쪽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네,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람다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람다를 통해 함수를 한 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는 내용이라서 네,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참고로 이제 내장 함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책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 유용하고 좋은 함수들이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입출력을 볼 건데요. 입출력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뭐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출력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파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입출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사용자 입출력은 지금 바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 네, input 함수를 이제 불러오면 이제 뭐 input 함수를 불러오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이걸 적게 되면 이제 이 코드가 입력을 받게 되는 그런 값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input 함수는 저희들의 입력 값을 리턴해요. 그렇기 때문에 input 함수는 반드시 그 리턴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글로벌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문자열 자체가 리턴 값이 되기 때문에 그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아마 코드 돌려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그냥 인풋하고 이제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코드 실행하면 이제 아무 말 없이 커서만 깜빡깜빡 이제 저희들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풋 안에 매개 변수로 뭐 이런 문자열을 집어넣게 되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요 문구가 출력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의 입력 값을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자 입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저희들이 input 함수에 넣게 된 값들은 무조건 문자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123에다가 큰 따옴표 붙이면 문자열이 되는 것처럼, 네, 여기서도 이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해서 3을 넣게 되면 얘는 스트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가지고 뭐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뭐 정수로 변환하는 그런 추가적인 작업들을 해주지 않으면 네, 무슨 타입캐스팅 에러인가 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린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앞에서도 말했던 그 더하기 연산을 문자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플러스로 그냥 다 연이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프린트에다가 이제 쉼표를 써서 여러 가지의 그 문자열들을 적어 넣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실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띄어쓰기를 한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뭐 직접 해보시면 네,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여러 결과값을 한 줄에 출력하기,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for loop을 돌려서 for loop 안에서 이제 프린트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i, 이제 and equal 뭐 이렇게 쓰게 되면 i하고 이제 그 and 값에 해당하는 거를 같이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출력된 값을 보시면 0 띄고 1 띄고 이렇게 띄어쓰기가 계속 들어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프린트 9까지 될 때 9 띄어쓰기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자열의 맨 마지막 그 부분이 그냥 공백이라는 것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는 9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화이트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스플릿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파일 입출력이에요. 파일에다가 이제 write를 하거나 read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부터 파일을 쓰기, 파일을 읽기, 그리고 기존에 적혀있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려면 일단 내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다, 실행을 하겠다라는 오픈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오픈을 했으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오픈하고 어떤 파일을 하겠다라고 파일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파일 열기 모드를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일 열기 모드는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R, read, W, write, A가 아마 add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겠다, 쓰겠다, 혹은 추가하겠다 라는 그런 모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파일 이제 만든 내용을 오픈 함수가 리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리턴한 내용을 반드시 파일 객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변수를 통해 받아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W를 통해서 파일을 쓰게 되겠죠. 처음 파일을 만드니까 W를 쓰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이, 기존에 있던 파일을 이제 내가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모두 초기화가 된 상태로 새로운 내용이 써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멀쩡한 파일 하나 지우고 새로운 파일 덮어 씌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뭐 이전에 없던 파일은 뭐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새 파일, 텍스트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write를 할 거다라고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픈한 애를 이제 새 파일을 얘가 리턴을 하기 때문에 F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F를 클로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냥 새 파일.txt라고 하면 지금 파일의 디렉토리, 그러니까 파일이 저장되는 곳을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처럼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내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로까지 직접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즈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파일을 쓰기를 할 건데요. 파일 쓰기는 그냥 동일하게 파일 이름, 오픈, 그리고 파일 이름, 그리고 W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다음의 내용들, 이제 나올 내용들을 내가 다 이 파일에다 쓸 거야 라는 거고,
마지막에 클로즈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픈과 클로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다 파일에 적힌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결과값, 그 모니터 상으로는 결과값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 해당 경로를 들어가시면 이전에 없던 새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이 생기고, 열어보시면 안에 이제 10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W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write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몇 번째 줄입니다라는 문자열 자체를 지금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았고, 그래서 이 변수를 write 하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네, 진도가 너무 빨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파일, 텍스트 파일이 생겼다라는 거고, 뭐 여기서 보면 이제 터미널에 어떻게 적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CD를 통해서 그 경로로 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파이썬을 실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한테, 터미널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터미널 상에는 아무런 결과값이 출력이 되지 않지만 실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파일에 적혀 있는 거를 내가 읽고 싶다라는 건데요. read lin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내가 한 줄씩 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나서 read line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read line은 그 한 줄, 읽은 한 줄을 리턴하게 되기 때문에 리턴 값을 라인에 받았고 그 라인을 프린트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에 받는 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ead line은 한 줄씩 읽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맨 위에 첫 번째 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는 거겠죠. 미드라인인데 그 빈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네. 왜냐면 이 파일을 이제 열었잖아요. 그럼 이 파일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된 거예요. 이 코드 상에서. 그러면 read line은 맨 첫 줄을 읽어요. 맨 첫 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올 텐데 여러 줄을 읽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룹을 써야 돼요. 그래서 계속 돌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계속해서 그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을 읽어 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냥 read line 하면 딱 한 줄, 맨 위에 한 줄만 읽게 되고, 그래서 딱히 이제 매개 변수를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한 줄을 읽는 함수이기 때문에 리턴 값만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줄을 내가 읽고 싶다라고 하면 while문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break 뭐라고 하지? break, 그러니까 if 구문에서 이제 break를 하게 되죠. while loop을 break 하게 되는데 이제 while loop을 시작을 해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서 그 해당 줄을 라인 변수에 넣게 되죠. 그래서 그 라인 변수를 이제 if 구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if not line 이라는 게 이제 이 라인에 아무것도 없을 때, 즉 여기가 비었을 때, 그러니까 나 끝까지 다 읽었어 라고 하면 얘가 break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 그래서 이 while loop을 쭉 돌게 되면 계속 읽다가 마지막 줄까지 다 읽고 그 다음 이제 룹으로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얘가 이제 아무 줄도 없다, 아무 뭐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break를 하면서 함수를 나가게 되는 형태이겠죠. 그러니까 while을 나가게 되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close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의할 점이, 저희가 이제 이거 타이핑을 하다 보면 별 생각 없이 타이핑을 하게 되지만 사실
1번째 줄입니다. 점 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엔터를 치잖아요. 그 엔터를 코드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읽을 수 없는데 이제 역 슬래시 n 얘가 엔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자열이 점에서 끝나지만 코드가 인식을 할 때는 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문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면 맨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요 문자까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거 그 리드라인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있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있고 저 리드라인 함수. 네, 제가 알기로는 리드라인 자체가 요 얘로 인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이제 거기까지 딱 읽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교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ad lines가 있어요. 그러면 무한루를 돌겠죠? 왜냐면 여기서 continue를 만약에 하면 다시 다음 룹을 실행해라 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계속, 왜냐면 리드라인이 여기서 아마 바뀌질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궁금하면 한번 쳐보세요. 네. 저희들은 궁금하면 해보는 게 더 빠른 사람들이어서 그런 식으로. 근데 아마 컨티뉴를 쓰면 좀 아마 건강하지 못한 코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while이 브레이크를 하지 않는 이상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계속 돌거나 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메모리 이런 것들에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while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while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보통 빨간 줄 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브레이크 없다, 이거 무한 루트 돈다,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좀 경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while 룹을 쓸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같이 써야 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ad lines. 나는 이거를 for loop 이런 거 이제 굳이 안 하고 한 번에 다 읽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모조리 다 받을 거야가 read lines예요. 그래서 read lines로 이제 lines에다가 그 요 내용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for loop을 돌면서 이제 print line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read lines를 통해서 받은 lines가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리스트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이 모든 문장들이 각각 리스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입니다 하고 그 다음 엔터 표시까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스플리트를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리스트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for loop을 돌려서 한 그 원소 한 개씩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read lines로 이제 받는 게 아마 좀 수월하겠죠. 이제 전체를 다 받고 싶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read lines가 됐든 뭐 앞에서 read line이 됐든 모든 애들은 lines라고 하는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받을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lines를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에러가 날 수 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얘를 뭐 객체라고 뭐 하는데 굳이 그런 어려운 표현을 써야 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 자체는 이 문자 열들을 요 역 슬래시 n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줄바꿈 문제를 없애고 싶다라고 할 때 strip을 쓰면 훨씬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제 read, 파일을 읽겠다 라는 건데 얘는 파일 내용 전체를 그냥 문자열로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리스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ad의 리턴 값을 데이터로 받고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사실 뭐 우리가 read 함수도 쓰고 read line 함수도 쓰고 하지만 그냥 파일 객체 자체를 그러니까 파일 지금 F에 받은 애를 그냥 바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굳이 그냥 난 함수 쓰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F를 for loop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for loop을 돌면서 이렇게 계속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dd를 하는 거예요. 아까 write는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에 그 내용을 모조리 싹 다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넣겠다 였다면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겠다. 약간 append 느낌, append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추가 모드다 라는 거고 write랑 좀 혼동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픈 함수 실행을 하고 파일 열기 모드를 내가 A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내용 뒤에 추가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write를 하게 되죠. write 함수를 부르면서 데이터에다가 이제 뭐 몇 번째 줄입니다라는 문자열을 넣게 되고 걔를 write 하겠다. 자, 중요한 것은 write 함수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냥 파일에 적고 끝입니다. 그래서 write 함수에 리턴 값이 없으니까 리턴 값을 받는 변수가 없죠. 네, 그런 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append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열어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을 거다 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오픈을 하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오픈하는 것은 잘해요. 왜냐면 내가 write를 할 건지 read 할 건지 이런 걸 적어줘야 되니까 오픈을 잘하는데 이제 다들 클로즈를 까먹는 거예요. 근데 클로즈 까먹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파이썬 상에서 오픈과 클로즈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편리한 구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with를 쓰게 되면 그냥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with open 하면 이제 write까지 하고 바로 이제 자동으로 close까지 시켜주는 그런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 블럭이랑 동일한 그 실행을 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함수였는데 함수 왜 이렇게 시합 길어? 하실래요? 네? 시합 하실래요? 어, 안 그래도 출석을 제대로 하긴 그럴까요? 해서. 저는 괜찮은데 듣는 분들이 안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아, 쉬었다 합시다. 해요.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높죠? 너무 더워가지고 무심히 기호만 치는 거 더워가지고 근데 지금 기본 표시인가? 이러고 있어. 사장님 오시고 김전사님 또 박준호님 이영재님 그냥 나가시는 분인가? 사람님 이장님 이준표님 사장님 하셨고 이창호님 이대주님
단일이 구성원이 오신다고. 이제 5분쯤만 시작할까요? 네. 아니 저거 만드는 거 들고 오는 것만 해도 들고 오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공부한다 생각하고. 누군가 포기해가지고 그냥 유아를 아 그런 거요. 저 진짜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만드는데 미리 캔버스가 끝도 없이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리 캔버스를 했는데 이게 스크롤을 하다 보면 느려지는 거예요. 계속 막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빡쳐가지고 그냥 다 삭제하고 말로 하자. 저도 약간 이제 그 책을 보는데 이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제 2장 3장 할 때는 근데 1학기 때 컴기를 들었거든요. 그 컴기 절반 내용이 다 2장 절반? 거기서 클래스 안 다루나요? 클래스 OP 안 했던 것 같은데 컴기에서. 클래스 아마 핵심 가야 할 거예요. 클래스 아, 클래스는 너무 개념이라서 네. 아 그렇군. 어려운 클래스 거니까. 없는데? 그래 그쵸.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클래스 진짜 쉽지 않긴 해. 저 진짜 클래스 하다가 던질 뻔했어요. 컴기가 전 클래스를 처음에 자바로 배웠거든요. 컴기를 안 되는 영어를 못해요. 파이썬은 클래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저한테요 학점이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아홉을 하나 더 듣거나 준비를 듣거나 처음에 프린트 이런 거 할 때는 교수님 그냥 교수님이 하시면 그대로 끌거다가 변수 이름 바꾸고 안에 자료점 바꾸고 그래프가 된다. 신도 나와요. 하시도 나와요. 파싱이 나온다고요? 제가 했던 뭐가 나와요? 위치 풀 그저 했어요. 그 컴기에 맞아요 나와요. 네. 아 크롤링? 그 프롤링 인터넷에 있는 걸 파이썬으로 프롤링도 해요. 네. 그 HTML HTML. 가지고 하는 그거 하는데 되게 신기해가지고 레드 하니까 막 글씨 빨간색으로 커넥은 듣지 말아요. 컴기들 컴기 좋아요. 커넥 쉽지 않아요 진짜. 컴기들 커넥 이렇게 보이나 봐. 컴기 안 듣고 컴에도 들 수가 있어요. 네.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수 돼요. 하는 거 자체는 되는데 이제 본인이 따라가는 게 이게 본인 역량 문제. 제가 1학기 때 컴기를 듣고 와 커넥 한번 도전해볼까 했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 계획서에 컴기를 들은 학생 이어도 커넥 들을 때 많은 공부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막 신청도 안 했어요. 말세는 음성하기고 맞아요. 음으로 음성과 음을 잘 커넥이 그거 아니에요? 말세를 알아요? 아 커넥에서 그걸 배워요? 왜 그런 그거 선택을 듣지 마요 그럼. 원래 들으면 안 돼. 커넥 진짜로? 다른 거 있어요. 말세? 커넥 다음에 아. 컴퓨팅 능력인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 아 맞아요 있어요. 그 마지막에 데이터 사이언스일 거예요. 다른 더 중요한 들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말세에서 옆뒤로 가볼까? 도대체 어떤 다만 초보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공부량이 필요해요. 쉽지는 그쵸. 않지. 이거 보고 태어나가지고 이거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제가 버프라는 말.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 진짜로 몰라 전혀 몰랐네. 재미없을 것 포기하다가 팔성이니까 살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해가 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가만히 옆비를 있으라고. 듣겠다고. 그니까요. 아, 좀 옆비는 과제가 수월할 것 부전해도 같다. 말세도 전필이고 옆비도 전필이야. 부전을 하려면 정말 학교를 6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전필 2개만 더 채우면 되는데 6학점만 더 전필 들으면 2개를 더 채우면 하면 학교를 6년 다녀야 해요. 이거. 통사론이랑 커먼만 더 들으면 되는데 안 된다. 파이썬만 좀 깰짝거리면 되는데 커먼 컴퓨터나 컴퓨터를 하는 거고 파이썬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을 하고 있는 나에게 취약한 아 멋있다 나 약간 이런 그 컴퓨터를 개발을 안 하고 TS만 해가지고 GS로 프로그램들 백준 같은 백준 거. 같은 거. 백준 같은 거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죠. 못해요.
그거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어디 간 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나 뭐지? 집안에서 뭐 이거 그거 있잖아. 시험 스터디야. 진짜 뭐야 다 왜 자기가 뭐 만들어 알고 있어? 이 정도면 자기 그 다른 사람끼리 하는 거 보지 말고 그건가? 공을 써도 있는 거 제 친구가 여기 가는데 시험 진짜 몰라. 소연이 나 내일 가지고 벗은 다음에 처음 봐. 이거 레이트로 오늘은 이거 알고 있어. 이거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 파이썬 2주차는 레이텍 할 생각인데 다들 기분 좋아 안 하고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레이텍. 지금 하는 잘 거 모르는 거는 알까지는 루트하고 나면 판커 그 수익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그냥 마우스 안 쓰고 키보드 다 했어. 판 프로그램 문서 만들고 책이나 이런 거랑 한글 이런 거처럼 문서 쓰는 건데 이게 참 미세 조절이 가능해요. 요즘 미세 조절이 가능하고 참고문화에 깐지나요. 그 실험거 웨이트로 써서 내주는데 정빈이한테 차별을 받았어요. 혹시 세준이가 아시나요? 제가 그렇다고 그 인스타그램에 그때 통계학 그막 이상한 막 영어 문자 많은 거 캡처해가지고 못해 먹겠다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는데 세준이가 무슨 과목이냐 자기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데 관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날 놀리는 건가? 얘가 날 놀리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막 듣고 싶다는 거야. 자료를 얻을 수 있냐면 이 친구 진심이구나. 그거 교실 보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 그게 진짜 진심이죠. 그 친구가 코멘트를 지구에서 유일하게 근데 찾아뵙고 약간 나의 AI 현대 융합 기억은 교육에 딱 관심이 IEM배트에서 멈춰 있는데 이거 써보니까 시간이 지리 많이 교육이 걸리니까. 아닌 거 같아요. 과제를 약간 이렇게 지리보다는 쳐서 교육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데 과학, AI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데 우리 분이 안 보여서 제가 솔직히 클래스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데 네. 파이팅. 저는 한 50%만 설명을 한다 생각하고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앞으로 내가 계속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그 뭐라 해야 되지? 큰 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다들 나가 떨어지면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계속 객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객체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클래스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객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오브젝트라고 배웠는데 오브젝트가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객체가 된 것 같고 일단 클래스가 뭐냐? 클래스는 쉽게 말해서 이제 빵틀이에요. 빵틀. 이제 빵틀이 하나가 있으면 빵을 무한히 많이 찍어낼 수 있죠. 찍어낸 빵이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와 객체가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클래스가 굳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서 차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치만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기로 빵틀 하나 있으면 무한히 이제 똑같은 빵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재료만 조금씩 다르게 하면 비슷한 빵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비슷하지만 다른 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빵틀의 순기능을 똑같이 클래스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말했지만 코딩을 할 때
코드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했고 반복을 최대한 피해야 된다고 했죠. 그치만 클래스가 없으면 똑같은 빵 만들겠다고 똑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치만 우리는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객체를 무한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굉장히 효율적인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니까 이제 여기서 머리 싸매지 마시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가 왜 필요하냐? 앞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제 계산기를 내가 만들고 싶은데 더하기 연산하는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계산기 1개 만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2개 만들기, 3개 만들기 이거 이제 add 함수 막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써서 만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내가 이 계산기에다가 빼기도 만들고 싶어. 곱하기도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add 함수 3개 썼는데 거기다 이제 빼기 함수 3개 쓰고 멀티플라이 함수 3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굉장히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add 1 함수, add 2 함수 해놓고 이제 result 1, result 2 해서 이제 계산기 2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똑같은 함수인데 안에 있는 변수만 다르게 해서 네, 똑같은 함수를 2번 쓰고 있어요. 반복은 피해야 된다라고 했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모든 계산기에 공통적으로 뭐 다른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계산기 개수만큼 그걸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add 함수를 정의를 하고 뭐 혹은 이제 여기다 빼기 함수도 정의하고 multiply 함수도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에 객체를 만듭니다. calculator라는 빵틀이 있고 cal1이라는 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cal2라는 빵을 만든 거예요. 즉 우리는 클래스 1개로 cal 2개를 만든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계산기 틀 자체는 한 번만 만들어 두면 몇 개의 계산기를 만들든 상관없이 이제 무한히 많이 계산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일하게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클래스에서만 변형을 해주면 모든 계산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계산기를 만들 건데 이제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사칙 연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을 해야 되니까 add, mul, div, sub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사칙 연산을 하려면 2 숫자를 입력받아야겠군 해서 set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add 함수에 매개 변수 2개 받았죠. 그거를 이제 클래스 상에서 내가 set 데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받겠다 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이게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뒤에서 코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계산기가 입력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입력값을 set 데이터를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은 2 수를 가지고 add를 할 거냐, 뭐를 할 거냐, div를 할 거냐, sub를 할 거냐는 이제 클래스 안에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사칙 연산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set data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 입력값을 받겠다고 했죠. 그래서 first랑 second를 받았어요. 각각의 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self라는 말이 있는데요. 얘가 자 이 밑에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set data 하고 아니 나는 2개 입력값만 봤는데 self가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셀프는 아까 저희가 말했던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셀프 없으면 에러 뜨니까 셀프 항상 써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네, 무방해요. 특히나 이제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함수 정의하고 매개 변수에 셀프 쓰고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입력값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게 이제 또 여기 안에 셋 데이터 안에 바디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왼쪽에 first하고 오른쪽에 first가 있고 왼쪽에 second가 있고 오른쪽에 second가 있어요. 자, first를 받았어요. first를 받은 애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건데 이 first를 내가 클래스 안에 저장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self.first에 저장을 하면 이 객체의 first에 내가 저장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길. 그래서 이제 내가, 왜냐면 계산기마다 받는 입력값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계산기마다 하는 기능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르니까 이 클래스, 이 객체에 한해서 first와 second를 받았어. 그러면 이 first와 second를 요 self, 이 객체의 first와 second에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후에 이제 add 같은 데에서 가져오는 이 self.first가 저장된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아래 저거 a.setData 4 하면 그 a.first에 4가 저장이 되고 a.second에 2가 저장이 돼요. 네, 정확해요. 만약에 그럼 b.setData 뭐 3, 5 이렇게 하면 b 객체의 first에는 3이 되고 b 객체의 second는 5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라는 걸 쓰면 똑같은 코드인데 각각의 객체마다 저장이 되는 인풋 값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연산하게 되는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내용들을 계산기별로 다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라는 애로 한 번에 이제 코드를 써놓고 그거에 따른 객체로 효율적으로 연산을 하겠다, 코딩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셀프라는 그 개념도 좀 확실히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체랑 연관을 지어서 셀프를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는 사실 간단해요. 셋 데이터는 그냥 인풋을 받아서 내가 저장을 하겠다는 거고, add, 뭐 sub 이런 애들은 저장된 first와 second를 가지고 더하겠다, 빼겠다, 곱하겠다, 나누겠다. 그래서 리턴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리턴을 받겠죠? 그런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내가 왜 클래스를 하겠다고 했지? 싶은데, 네. 이제 클래스가 중요한 이유는 클래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클래스를 씀으로 인해서 딸려오는 내용들이 많아서 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객체, 셀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constructor라고 하는데, 자, 아까 이제 set data가 왜 있냐라고 했죠. 그냥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고 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set data가 없이 add만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내가 3이랑 5를 더할 거야 하고 이제 클래스에다가 3과 5를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받는 애가 없는 거예요. 받는 애가 없고 옆에서 add는 막 하고 있어. 근데 받는 애가 없으니까는 add는 뭘 add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야, 객체 받아라고 던져줬으면 클래스 안에서 그걸 받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set data가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set data가 없으면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거. first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init이라고 써 있는 애가 생성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애가 우리가 적은 set data인데, constructor라는 게 지금
네, 이제 생성자잖아요. 생성자니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생성자라서 이게 지금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사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계산기에서 내가 애들을 할 건데 값을 주지 않았어 계산기한테. 근데 내가 애들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상황에선 에러가 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객체에다가 내가 first에 뭐 주고 second에 뭐 줄게 라고 했는데 set 데이터가 받아줘야지만 그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계산기에 계산을 하고 싶은데 first랑 second를 직접적으로 넣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set 데이터가 있어도 에러가 뜬다는 거예요. 왜냐면 난 set 데이터는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애가 없는 거죠. 근데 애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드 자체가 임의적으로 first랑 second를 뭔가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클래스를 실행을 하면 일단 자동적으로 생성자를 통해서 first랑 second를 일단 가지고는 있겠다. 그게 생성자입니다. 근데 오류를 안 되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어쨌든 클래스 안에서 first랑 second를 받아야 되는데 first랑 second를 이제 계산을 실행하기 전에 클래스 상에서 이미 first랑 second는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뭔가 연산이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계산할 거야. 근데 아무 값도 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사실 그냥 뭔가 그 이제 결과값 상으로는 아무 값도 나오지 않아야지 정상적인 처리가 되는데 얘는 생성자가 없으면 아무 값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에러가 뜨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 그러면 저거 전 페이지에서 보여주시면 응? 네 그러니까 그 A 이제 A를 인트나 이제 플로트나 그 스트링이나 이런 거를 할당을 할 수도 있는데 저기 A는 이제 꼭 헬이라고 있는 그 클래스라 하고 이제 선언을 먼저 해주고 그런 다음에 A라는 토칼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A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게 그 데이터에서 A.first랑 A.second가 지정이 안 돼서 저렇게 오류가 뜨는 거고 그러면 그 만약에 저기 컨스트럭터를 넣어줬으면 그냥 A.first랑 A.second에 여전히 아무것도 할당이 안 된 상태일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거 애들을 하면 어떤 걸로 출력이 되냐? 그냥 아무것도 할당이 안 된 상태라서 0으로 출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잠시만요. 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생성자가 필요한 이유가 딱 코드를 실행을 했는데 지금 first랑 second를 여기서 처음에 set 데이터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first랑 second라는 뭐랄까 바구니 그리고 이제 코드 실행과 동시에 first와 second를 만들어주는 게
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저기 퍼스트랑 아. 세컨드가 아직 안 그냥 셀프점 퍼스트가 아니고 그냥 퍼스트랑 그냥 세컨드가 지금 아무것도 할당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냥 꼭 캐리라고만 해놓고 네. 거기 안에다가 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애들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할당이 안 된 상태에서 애들을 하면 그러니까 셋 데이터가 있는데 세트부터를 안 썼을 때 이제 그냥 A는 이제 꼭 카디라고 해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A.점 퍼스트에는 퍼스트를 담겠다, A.점 세컨드에는 세컨드를 담겠다라고 했는데 또 A는 포컬이라고 해놨을 때 어디 퍼스트랑 세컨드를 안 준 상태니까 셋 데이터가 A.점 퍼스트에다가 퍼스트를 넣을게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지금 퍼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셋 데이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헷갈렸어요. 제가 멍청한.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자 생성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면서 부를 수 없는 함수예요. 왜냐면 얘는 클래스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제일 먼저 호출이 되는 애예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애고 얘는 뭘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연산을 할 때 필요한 first와 second라는 변수를 생성자에서 자동으로 그 바구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뭘 받아야지 얘를 이제 set 데이터라는 애를 통해서 first와 second를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받는 바구니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저의 말이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가 이 내용 배운 지 한 1년 뒤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지금 머리가 하얘져도 네. 앞으로 할 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치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미래를 위해서 라고 하기엔 근데 좀 과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치만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좀 그런 네, 내가 이제 코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클래스를 실행을 했다. 객체가 생성이 되었다 라고 하면 생성자는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고 얘가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first와 second를 set 데이터에서 받을 건데 생성자가 없이 set 데이터를 하면 이제 first와 second를 얘가 받아서 first와 second에 넣어주려고 보니까 first 바구니랑 second 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에서 미리 first 바구니, second 바구니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set data 1, 2라고 하면 first의 1, second의 2가 그 바구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된 애들, first와 second를 가지고 add를 하겠다, sub를 하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셋 데이터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구니 만들기, 생성자, 그 다음에 셋 데이터를 받기, 그 다음에 함수를 그게 아마 코드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게 파이썬은 제가 알기로는 함수 쓰는 것 자체는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애고 set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set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넣겠다라고 set 데이터를 직접 써서 이제 할 때만 필요한 거라서 네, 생성자는 그냥 이 클래스 내에서만 이제 이닛으로 이렇게 해주면 객체 생성이 될 때마다 first, second를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객체 A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A 객체가 실행이 될 때마다 A의 first, second가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B 객체를 만들었다. B 객체를 실행을 하면 B의 first, second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A.set data 1, 2를 하면 A의 first, second에 1, 2가 들어가고 B.set data 3, 4를 하면 3, 4가 first, second에 저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이해가 되시길. 그렇지만 괜찮아요. 저도 2학년 때 배웠지만 4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얘가 이제 크래시가 안 나기 위해서 생성자를 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퍼스트, 세컨드 안 넣으면 오로 뜬다 라는 거예요. 셋 데이터가 받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지. 아 이게 제가 물어봤던 내용이었어요. 퍼스트랑 A점 퍼스트랑 A점 세컨드에다가 뭔가 할당을 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 뭘 할당할지를 안 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네, 여러분 클래스라는 내용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네,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요 코드의 상황이랑 이 앞에 코드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 네,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세요. 제 기억으로 생성자에 대한 과제는 내지 않았어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 set 데이터 내용이랑 생성자 내용의 바디가 똑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는 그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지 뭐지? 앞에서는 여기서는 생성자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first, second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만들었는데 애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는 set 데이터를 통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set 데이터 함수를 써서 first, second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뒤에는 그러니까 앞에서의 set 데이터와 뒤에서의 set 데이터의 느낌이 좀 그 기능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하는 동시에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set 데이터를 쓰면 기존에 지정이 되었던 변수를 내가 값을 바꾸겠다의 기능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시간 거의 다 네, 돼가지고 생성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생성자에서 끊고 그냥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럴까요? 뒤에 모듈 설명까지 하기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네, 한번 합시다.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생성을 또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이거는 여기서 끊고 네, 이제 네. 바로 다음에 이제 모듈 얘기 나오니까 그래요. 괜찮아요. 저도 컨스트럭터만 한 맨날 인도 공학 그런 데서 가르쳐주는 컨스트럭터 비디오만 한 10개 찾아